고등학교 2학년 화장실 거울 앞에 서면 늘 한숨부터 나왔다. 둥글둥글한 얼굴, 작은 눈,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늘 부족해 보이는 모든 것들. 교실에서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아이들을 보며 나는 늘 구석진 자리에만 앉았다.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가 늘상 해오던 얘기였다. 그래, 못생긴 아이는 공부로 승부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예뻐지고 싶다는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학교 축제 때였다. 반 친구들은 모두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나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교복 차림이었다. 엄마가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사진을 찍자고 할 때마다 나는 뒤로 숨었다. 졸업사진을 찍던 날 나는 맨 뒷줄 구석에 서 있었다. 웃으려 해도 어색한 미소만 지어질 뿐이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씁쓸함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있었다. 집에 돌아와 방 한구석에 붙어있던 연예인 포스터를 바라봤다. 그들의 완벽한 얼굴과 몸매를 보며 한없이 작아졌다. 나도 저렇게 예뻤으면. 그런 생각만 수백 번도 더 했을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처음 화장품을 샀고 거울 앞에서 서툰 손놀림으로 메이크업을 연습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달라지는 내 모습에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대학교 1학년 겨울 과 선배들과 함께 간 화장품 매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선배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제품을 시용해보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골랐다. 나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너도 한번 발라봐. 미영 선배가 빨간 립스틱을 내밀었다. 저는 괜찮아요. 나는 손사래를 쳤다. 왜? 예쁠 것 같은데. 선배는 억지로 내 손에 립스틱을 쥐어줬다. 떨리는 손으로 거울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랐다. 순간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평소보다 훨씬 화사하고 생기 있는 얼굴. 그 모습에 나 자신도 놀랐다. 봐, 내가 뭐랬어? 완전 달라 보이잖아. 미영 선배가 엄지를 들어 보였다. 그날 이후 나는 백화점에서 립스틱도 샀다. 그동안 알바비를 모아 라면만 먹어가며 아껴둔 돈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선 늘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발라보며 웃었다. 2학년이 되어서였다. 같은 과 친구 수진이가 옷을 바꿔 입자고 제안했다. 수진이는 나보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녀의 옷은 내게 좀 짧았다. 이거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나는 거울을 보며 망설였다. 무릎 위 20cm까지 올라오는 민무늬 테니스 스커트. 평생 무릎 아래 길이만 입어온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었다. 에이, 괜찮아. 다리 예쁜데 왜 숨겨? 수진이가 등을 떠밀었다. 한 번만 입어봐. 그 정도는 짧은 것도 아니야. 결국 그 옷을 입고 강의실에 들어갔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조심스러웠고 앉을 때도 스커트를 계속 잡아당겼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보다 남학생들이 나를 더 많이 봤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만난 같은 과 남학생이 말했다. 오늘 뭔가 달라 보이네. 괜찮은데? 얼굴이 빨개졌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짧은 치마를 입기 시작했다. 20대 중반 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살짝 파인 티셔츠, 몸에 라인이 드러나는 원피스, 그리고 레이스가 비치는 블라우스들을 입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길거리에서 돌아보는 시선들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친구들은 내 변화를 놀라워했다. 너 요즘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거울 속 고등학생 시절의 나와 작별하는 기분이었다. 속옷도 예쁘게 갖춰 입었고 가끔 살짝 비치는 의도된 연출까지 해보았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천천히 내 안의 여성성을 깨워갔다.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이런 변화는 계속됐다. 동기들은 보수적인 정장 차림이었지만 나는 조금씩 다른 스타일을 시도했다.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 더 풀거나 스커트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입거나. 물론 직장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였다. 29살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난 민수 씨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다. 나의 과감한 패션이나 노출에 대해 너무 그러지 말라며 조심스럽게 충고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그의 진중함이 마음에 들었다. 결혼하면 좀 더 단정하게 입어줬으면 해. 프로포즈하던 날 그가 한 말이었다. 사랑에 빠진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고등학생 때의 콤플렉스를 충분히 극복했으니 이제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다. 첫 데이트 때를 생각해보면 민수는 정말 신사였다.
레스토랑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항상 나를 먼저 배려했다. 다른 남자들처럼 내 몸매를 훑어보거나 노골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너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나도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사랑이란 게 원래 그런 것 아닌가 싶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결혼 후 나는 정말 단정한 아내가 되었다. 무릎까지 오는 치마, 소매가 긴 블라우스, 색깔도 베이지나 네이비 위주로만 입었다. 거울 속에 나는 안전해 보였지만 어딘지 생기가 없어 보이기도 했다. 민수는 내 변화를 만족스러워했다. 이렇게 입으니까 품이 있어 보이고 좋다며 칭찬했다. 나름대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시댁에서도 칭찬받는 며느리가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은 옛날이 그리웠다. 화려한 옷을 입고 시선을 받던 그 시절이. 옷장 한 구석에 걸려있는 예전 옷들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다. 결혼 7년 차 민수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본 메시지들. 오늘 밤에도 만날 수 있어? 당신이 그리워요. 가슴이 먹먹해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상대방이 우리 동네에서 몸매 좋기로 유명한 미용사였다는 것이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민수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평소라면 그냥 두었을 텐데 그날따라 발신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지영이라고 되어 있었다. 호기심이 생겼다. 민수에게 지영이라는 여자친구나 동료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망설이다가 메시지함을 열어봤다. 처음 몇 개 메시지는 별로 특별할 것 없었다. 업무 관련된 내용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점점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제는 정말 좋았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우리 집에 올래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설마 민수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동명이인이겠지.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잘못 받은 거겠지. 하지만 민수가 보낸 답장들을 보니 더 이상 자기기만 할 수 없었다. 나도 계속 생각나. 내일 저녁에 만나자. 집사람이 친정에 간 사이에 우리 집에서 만나자. 집사람. 그게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나는 그 지영이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메시지 내용을 종합해보니 우리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는 것 같았다. 민수가 평소 가던 미용실 말고 좀 더 번화가에 있는 곳이었다. 용기를 내서 그 미용실에 갔다. 머리 좀 잘라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미용사가 물었다. 명찰에 지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바로 이 여자구나. 확실히 예뻤다. 긴 머리, 큰 눈, 그리고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있었다. 가슴 라인이 훤히 드러나는 브이넥 티셔츠에 엉덩이가 다 보일 듯한 짧은 치마. 혹시 민수 씨 아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누구세요? 민수 아내예요. 미용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다. 지영은 당황한 듯 가위를 내려놓았다. 잠깐만요. 지영이 실장에게 뭔가 말한 후 나를 미용실 뒤쪽 상담실로 데려갔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지영이 물었다. 휴대폰 메시지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다. 지영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언제부터죠? 한 6개월 정도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머리 자르러 온 손님이었는데. 지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민수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자신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미 감정이 깊어진 상태였다고. 부인은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민수 씨가 맨날 불만만 얘기해서. 불만요? 집에서 재미없다고 아내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고등학생 때의 그 콤플렉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역시 나는 사랑받을 만큼 예쁘지 않았구나. 민수와 긴 대화를 나눴다. 그는 지영과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다.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줄 수 없어요. 내가 한 말이었다. 나는 변할 수 없어요. 사실 변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다. 왜 내가 변해야 하지? 왜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묘하게도 후련했다. 43세에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행히 아이가 없어서 홀가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정말 내가 매력이 없어서일까? 다른 여자들은 뭐가 그렇게 다를까? 그 생각들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혼자 술을 마시며 지낸 날들이 몇 년인지 모른다. 거울도 보기 싫었고 예쁜 옷을 입을 이유도 없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했고 직장에서도 최대한 조용히 지냈다. 사람들이 내 사생활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이혼했다면서? 왜? 애는 없어서 다행이네. 그런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특히 남편이 바람피워서라는 소문이 돌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마치 내가 부족해서 남편을 잃은 것처럼 여겨지는 게 싫었다. 퇴근 후엔 집에만 있었다.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주말엔 더했다.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집에 있으면서 라면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웠다. 거울을 보는 게 싫어졌다. 점점 초라해져 가는 내 모습을 확인하기 싫었다. 옷도 아무거나 입었다. 어차피 누가 보나? 49세 생일을 혼자 보내고 나서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을 뒤져 찾은 것이 새벽산 학회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근교산을 오르는 동호회였다. 첫 산행날 나는 20년 전 등산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영 볼품없었다. 뭐 어때 어차피 아무도 날 안 봐 하며 집을 나섰다. 그런데 산에서 만난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특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회원들이 처음이시죠? 조심히 오르세요 하며 챙겨주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관심이었다. 산행을 마치고 하산길에서 만난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다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혼한 사람, 배우자를 잃은 사람, 아직 혼자인 사람.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산에 온 것 같았다. 산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50대 중반의 김 팀장이 말했다. 복잡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나도 그 말에 공감했다. 산을 오르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오직 발걸음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산행에서 나는 좀 더 몸에 맞는 등산복을 입었다. 몇 년 전 할인 매장에서 산 것이었는데 산을 오르며 땀이 날 때 앞서풀 펄럭이는데 문득 시선을 느꼈다. 김 팀장이라는 분이 슬쩍슬쩍 내 쪽을 보고 있었다. 관심 있는 눈빛이었다. 설마? 하며 웃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느끼는 시선이었다. 세 번째 산행은 계곡이 있는 산이었다. 점심시간에 모든 회원들이 계곡가에 모여 도시락을 먹었다. 날씨가 더워서 다들 겉옷을 벗고 있었다. 나는 얇은 긴팔 기능성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땀 때문에 벗고 나니 상체가 좀 더 부각되어 보였다. 특히 가슴 부분이 그렇게 되니까 좀 부끄러웠다. 겉옷을 걸치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팔을 들어 올리게 됐다. 그 순간이었다. 여러 남성 회원들의 시선이 내게 향하는 걸 느꼈다. 특히 김 팀장과 이 부장이라는 분이 확실히 내 몸매를 훑어보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당황해서 얼른 옷을 입었겠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옷을 정리했다. 그리고 계곡물에 손을 담그면서 몸을 살짝 숙이기도 했다. 물이 차갑네요. 내가 말하자 김 팀장이 다가왔다. 정말 그러네요.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그가 내 팔을 살짝 잡아줬다. 그 터치가 묘했다.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도 좀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았다. 점심 후 휴식 시간에 나는 계곡 바위에 앉아 있었다. 더위 때문에 발을 물에 담그고 있었는데 이 부장이 옆에 와서 앉았다. 다리가 예쁘시네요. 그가 말했다. 얼굴이 빨개졌다. 무슨? 아니 정말이에요.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민수에게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네 번째 산행 하산길에서 작은 사고가 났다.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뒤따라오던 정 과장이라는 분이 허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줬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네, 고마워요. 나는 답했다. 그런데 그가 내 허리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삐끗한 것 같은데 천천히 걸으세요. 사실 별로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의 손이 내 허리에 있는 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정 과장이 말했다. 그렇게 한 팔로 내 허리를 감싸고 하산했다. 다른 회원들이 보고 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이렇게 남자의 관심을 받는 게 얼마만인가? 하산 후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정 과장이 명함을 건네줬다. 혹시 아프거나 그러면 연락하세요. 제가 한의원을 하거든요. 집에 돌아와 그 명함을 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봤다. 산행으로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몸매도 조금씩 탄탄해지고 있었다. 다시 산행을 앞두고 나는 등산용품점에 갔다. 이제는 제대로 된 장비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어떤 걸 찾으세요? 20대 남자 직원이 물었다. 등산복이요. 여성용으로.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사이즈를 가늠했다. 몸매가 좋으시네요. 핏이 살아나는 스타일로 추천해드릴게요. 그가 권한 상의는 몸에 딱 붙는 스타일이었다. 기능성 소재로 돼 있어서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거 너무 타이트한 것 같은데요? 나는 망설였다. 요즘 트렌드예요. 활동성도 좋고 몸매도 예뻐 보이고. 그가 웃으며 말했다. 시착해보세요. 피팅룸에서 입어보니 정말 달랐다. 가슴선이 살아나고 허리도 잘록해 보였다. 팔 라인도 예뻤다. 거울 속에 내가 낯설 정도였다. 하의도 마찬가지였다. 엉덩이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레깅스 스타일이었다. 어떠세요?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직원이 피팅룸 앞에서 얘기했다. 문을 열고 나갔다. 직원의 눈이 반짝였다. 와, 완전 달라 보이세요. 10살은 젊어 보여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 가격이 좀 비쌌지만 샀다. 집에 돌아와 다시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이런저런 포즈를 취해봤다. 속옷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새 등산복에는 예쁜 속옷이 어울릴 것 같았다. 새 등산복을 입고 간 산행. 확실히 반응이 달랐다. 출발점에서부터 남성 회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오늘 뭔가 다르시네요? 김 팀장이 말했다. 새 옷이에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산행 중에 물을 마실 때였다. 물병을 꺼내면서 일부러 가방을 좀 과장되게 뒤졌다. 그 과정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되니까 가슴 라인이 더 드러났다. 물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 과장이 다가와 말했다. 그의 눈이 내 가슴 쪽으로 향하는 걸 봤다. 고마워요. 나는 일부러 물을 마실 때 고개를 뒤로 젖혔다. 목선이 드러나도록. 점심시간에는 더 대담했다. 땀이 나니까 상의 지퍼를 조금 내렸다. 속에 입은 스포츠 브라 부분이 살짝 보였다. 더우시죠? 이 부장이 물었다. 네, 너무 더워요. 나는 손으로 목덜미를 부채질했다. 그러면서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혔다. 그는 내 뒤로 와서 부채질을 해줬다. 그의 손이 가끔 내 목과 어깨에 닿았다. 일부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하산길에서는 아예 윗도리를 허리에 묶었다. 속에 입은 스포츠 브라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았다. 다른 젊은 여성 회원들도 그렇게 입고 있었으니까. 회원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특히 남성 회원들이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물을 건네주고 등산로에서 힘든 구간을 도와주고 하산 후 식사 자리에서도 내 옆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20대 때 느꼈던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50세 생일을 맞은 해 나는 더욱 과감해졌다. 등산복 위에 입는 집업 후드티를 지퍼를 좀 더 내려서 입었고 반바지도 좀 더 짧은 걸로 골랐다. 물론 나이에 맞는 선에서 품위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였다. 산행 도중 쉬는 시간에 부채질을 하며 너무 더워요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옷을 펄럭이게 됐다. 그때마다 느끼는 시선들. 그 시선들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누나, 오늘 뭔가 더 예뻐 보이시는데요? 그 젊은 회원 하나가 한 말이었다. 나는 웃으며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생각했지만 속으론 기뻤다. 50세가 되면서 나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단순히 등산복의 변화만이 아니었다. 화장도 다시 시작했고 헤어스타일도 바꿨다. 매니큐어도 하고 향수도 뿌렸다. 동호회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김 팀장이 내게 말했다.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냥 운동의 효과 아닐까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운동만으로는 이렇게 안 돼요. 뭔가 다른 게 있어 보이는데. 그때 정 과장이 끼어들었다. 여자는 사랑을 해야 예뻐진다잖아요. 혹시 애인이 생기셨나요?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됐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싫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대답에 모두들 박수를 쳤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확실히 달랐다. 눈에 생기가 있었고 표정도 밝았다. 무엇보다 당당해 보였다. 어느 날 하산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운동으로 탄탄해진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 넘치는 표정. 고등학생 때 그 소녀와는 전혀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남편의 외도도 그 이후에 우울했던 시간들도 모두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자격이 있었다.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다. 그동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외모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느 토요일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한 남성 회원이 고백을 했다. 누나죠. 누나가 좋아요. 진짜로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최 대리였다. 나보다 10살도 더 어렸다. 나 이미 50살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누나는 20대 여자들보다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고마워. 하지만 난 지금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 그게 진심이었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 옷장을 정리하며 웃었다. 이제 내 옷장에는 다양한 색깔과 스타일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보수적인 옷들만 가득했던 결혼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다. 각각의 옷들이 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섹시하게, 때로는 발랄하게. 거울을 보며 내일 입을 옷을 골랐다. 내일은 어떤 나를 보여줄까? 생각만으로도 설렜다. 지금의 나는 행복하다. 매주 토요일 산행이 기다려지고 새로운 등산복을 고르는 재미도 있다. 가끔은 좀 더 시선을 끄는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즐기기도 한다. 예쁜 속옷을 입는 것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것도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니까. 동호회에서의 내 위치도 확고해졌다. 이제는 신입 회원들이 들어오면 나를 산악회의 꽃이라고 소개한다. 50대의 그런 소리를 듣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51세가 된 지금 나는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그냥 산행 사진이나 올리려고 했는데 점점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게 됐다. 운동하는 모습, 새로 산 옷을 입은 모습,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그런 사진들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며 웃는다. 50대 맞으세요? 정말 젊어 보여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몸매가 20대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기분 좋게 만든다. 하지만 더 좋은 건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다. 언니 보고 저도 운동 시작했어요.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 정말 보람을 느낀다. 최근에는 작은 모델링 일도 했다. 5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의류 브랜드에서 제안이 왔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 재미있었다. 그 촬영 사진들이 잡지에 실렸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다. 고등학생 때 숨고만 싶었던 내가 이제는 당당히 잡지 모델이 되다니. 거울 앞에 섰나. 51세의 나는 당당하다. 고등학생 때의 그 소녀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아, 넌 충분히 예뻐. 그리고 더 예뻐질 거야. 네가 널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말이야. 아침 산행을 위해 옷을 고른다. 오늘은 어떤 날을 보여줄까?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늦은 봄이지만 나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지난주에는 새로운 일이 있었다. 한 방송국에서 50대 여성의 아름다운 변신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제안했다. 나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연락한 것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전국에 내 모습이 나간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결국 출연하기로 했다.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촬영 당일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받으며 신기했다. 전문가들이 내 얼굴과 몸매를 칭찬하는 것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정말 관리를 잘하셨네요. 20대 못지않아요. 방송에서는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고등학생 때의 콤플렉스부터 시작해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지금의 나까지. 꽃은 피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늦은 봄이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다. 나는 나의 늦은 봄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다.